2022년 10월 첫 비행에 나설 예정인 한국형 전투기 KF-X의 스텔스 외형이 지난 3월 1일 공개됐다. 20년을 끈질기게 버텨온 대한민국 자체 전투기 개발 사업이 빛을 본 것이다. 다만 KF-X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6,044억 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KF-X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 KF-X 8조 8천억 원 투입 한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 첫 국산 기술로 전투기를 만드는 KF-X 사업은 지난 2015부터 2028년까지 8조 8천억 원이 투입돼 한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이라 불린다. KF-X는 동체 길이 16.9m에 날개 길이 11.2m로 현존 전투기 중 맥도날드 더글라스의 F-18과 크기가 비슷하다. 오는 2026년까지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구비하는 체계 개발이 모두 끝나면 이후 2년간 공대지 전투 능력을 구비하는 추가 무장 시험이 진행된다. 다음 달 최초로 출고되는 CZ 1호기는 현재 약 93% 공정이 완료된 상태다. 전투기 동체뿐 아니라 80여 개의 주요 부품은 국내 자체 기술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 전투기의 눈 역할을 맡은 AESA 레이더 등도 우리 기술이다. 신진비인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제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도입해 39%의 국산화율을 보이고 있다. 전체 부품의 국산화율은 65%를 넘겼다. 시뮬레이터나 경비 지원 장치 등의 훈련 체계는 90% 국산화율을 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개발 과정에 참여한 국내 업체만 800여 곳이 넘는다.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기체계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KF-X의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4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5조 9천억 원, 기술적 파급 효과 49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제조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사업 시작 이듬해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미 본사와 1차 협력업체만을 따져 1만 1천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정광선 방사청 KF-X 사업단장은 사업 완료 시까지 취업 유발 효과는 11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본다며 본격 양산이 시작된다면 엄청난 인력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 계획상 KF-X 1대당 가격은 800여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방사청은 KF-X의 최종 개발이 완료된다면 300에서 500대 가량의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인도네시아 상황은 변수 인리와 공동 개발 아니더라도 사업 추진에 문제 없어. KF-X 사업 개발비 중 20%에 달하는 1조 7,333억 원을 분담하기로 하고 공동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의 상황은 변수로 꼽힌다. KF-X 공동 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이후 3년 동안 분담금 6천억 원을 미납했다. 또한 잠수함 계약금 1,600억 원도 1년 8개월째 한국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3일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KF-X 분담금 미납의 규모는 12월 기준 6,044억 원에 달한다. 2016에서 2020년 지급하기로 계획된 분담금 8,316억 원 중에서 4분의 1 수준인 2,272억 원만 지불됐다.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우선이고 코로나19가 겹쳤다는 것이다. 이런 국면에 동남아 방산시장 공략을 위해 조용히 움직이던 프랑스가 그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프랑스 측은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부 장관이 현지 TV에 출연해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많은 작업을 수행했고 거래도 잘 진행됐다고 밝히는 등 합의 성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내년 초 체결될 것으로 알려진 양국 간 포괄적 방산협력 협정에는 프랑스가 라팔 전투기 36대 외에 스콜펜급 잠수함 3척, 보윈드급 초기함 1에서 2척, 스칼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항공무장 판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소, 텔레스, 에어버스 등이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을 제공하고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도네시아와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일각의 설을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KF-X는 생산 단계라 전력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인도네시아는 전투기 교체 주기에 따라 당장 필요한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이 아니더라도 사업 추진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광선 방위사업청 KF-X 사업단장도 지난 2월 24일 경남 사천 카이 공장에서 열린 KF-X CJ1호기 언론 공개 행사에서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등으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양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이 무산되면 KF-X 사업이 끝까지 못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공동 개발이 무산되더라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은 국익 KF-X 알파 패키지에 뛸 필요. 정부는 K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시제기 출고가 임박하는 등 개발 완료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과 함께 공동 개발을 통해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만들어주는 시제기 수가 급소량이라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을 통해 KF-X를 약 40여 대를 생산하는데 이 중 한국이 시제기로 생산해주는 양은 극소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자체 생산하는 양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무산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시제기 생산량 목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KF-X 사업단은 양국 간의 비용 분담 계약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이 지불 의무 연속 2회 미이행 시 인도네시아 측이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불되지 않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말은 인도네시아가 이제 와서 공동 개발에서 발을 뺀다고 해도 이미 납부한 2272억 원에 대해선 한국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간 모든 형태의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와 함께 가야 하는 이유도 있다. 바로 무기 때문이다. 우선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최대 무기 수출국이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4년에서 2018년 한국이 수출한 무기의 17%를 구매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KF-X 외에도 다수의 무기 구매를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인 전략적인 관계에 국가이기 때문에 공동개발 무산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상황을 끌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KF-X의 해외 달러 대적을 위해서도 공동개발국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이익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KF-X 알파 패키지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센터장은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다른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찾아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가별로 방산 수출 드림팀을 구성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한 사업에 한 제품만 딜을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로 딜을 해야 한다면서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지상 무기, 전투기, 잠수함이 있다면 프랑스, 전략을 압도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을 포함한 패키지 딜과 한 번에 정부와 정부의 딜을 할 수 있는 G2G 패키지 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신대원의 군플릭스 KF-X 4달 시제기 첫선 300에서 500대 수출 기대.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가 드디어 다음 달 국민들 앞에 첫 선을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고 한창 막바지 공정을 진행 중인 KF-X CJ1호기의 모습을 공개했다. 2028년까지 2단계 진화적 개발 추진 축구장 3배 크기의 카이 사천 공장 고정일동 조립라인 가장 앞에 자리한 CJ1호기는 연두빛 프라이머 상태로 추가 도장을 제외한 완전한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 총 8조 8천억 원을 투입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향후 기반 전력이 될 KF-X의 실체가 육안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KEFX 사업 관계자는 내달 예정된 시제기 출고식과 관련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중간 과정이라면서도 KEFX가 대한민국이 처음 개발하는 전투기라는 점에서 상당히 기념비적 이벤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제기는 올해 말까지 3호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6기 등 총 6기가 제작된다. KEFX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기본 비행 성능과 공대공 전투 능력을 구비하는 체계 개발과 다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공대지 전투 능력을 구비하는 추가 무장 시험이라는 2단계에 걸친 진화적 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내 연구 개발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20여 년 가까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시제기가 출고됐다고 해도 개발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1년 후의 지상시험과 내년 상반기부터 4년여 간이 비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개발을 완료하고 전력화가 가능하다. 시험 과정에선 기상조건과 함께 주 신두 시간 근무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방산 분야 연구개발은 특성상 하루 24시간 체제로 운영되다시피 했는데 KEFX 사업의 경우 시간은 촉박한 데다 엔지니어들이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신두 시간 근무제로 인해 현장에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방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연구개발 분야에서만큼이라도 선택 근로제 초과 확대 등 유연 근무제 확대를 지속 요구해왔다. 인리와 협력 무산 시 준비된 절차 따라 진행 내달 시제기 출고식을 계기로 KEFX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주목받는다. 지난 2017년 7월 무기체계연구원의 KEFX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는 약 24조 4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약 5조 9천억 원, 그리고 기술적 파급 효과는 약 49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됐다. 고용 창출 효과 역시 사업이 본격화된 2016년부터 작년까지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항공산업 전반이 침체됐던 작년에만 2,547명의 양질의 신규 고용으로 실업률 완화에 적잖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이는 카이와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1차 협력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로 1, 3차 협력업체까지 범위를 넓히면 고용 창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KEFX 사업에는 800여 개 이상의 국내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된다면 외국의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은 물론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두 차례 시장성 검토 결과 현재 전투기 교체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300에서 500대 가량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방사청은 향후 KEFX 개발이 완료되면 해외 여쇼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물론 KEFX 사업이 시험 평가를 비롯해 넘어야 할 고비도 만만치 않다. 애초 공동 연구, 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던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문제가 대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사업비의 20%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2017년부터 지급을 미루고 카이에 파견했던 기술진도 모두 철수시킨 상태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양국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우리 방산 분야 넘버원 고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같이 갔으면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연구, 개발이 최종 무산될 경우 미리 준비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끌어가겠다는 구상이다.